신비와 충격, 중국 드론 항공모함의 몰락과 앵커 실종 미스터리, 한국의 반격 신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충격적인 소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의 야심작 드론 항공모함이 방공망에 걸려 동네 북으로 전락. 레이더에 대문짝만하게 포착된 믿기 힘든 장면과 함께 중국 CCTV 여성 앵커가 생방송 중 대형 말실수를 저지른 뒤 다음날 흔적도 없이 실종된 미스터리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중국의 드론 항공모함은 진짜 위협일까요? 아니면 터무니없는 선전 도구일 뿐일까요? 여기에 한국의 놀라운 반격 신화까지. 숨막히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먼저 중국 CCTV의 충격적인 방송 사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 전직 CCTV 앵커는 과거 언론을 통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CCTV가 메인 뉴스 방송 사고를 A, B, C, D 4단계로 나눈다고요. 특히 어급 실수는 즉시 사직해야 하는 치명적 실수라고. 그가 꼽은 어급 실수의 대표 사례는 바로 해협 서안을 대만 해협 양안, 즉 중국과 대만으로 잘못 말하는 것. 당시엔 설마 말실수 하나로 인생이 끝장나겠어?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생방송에서 터졌습니다. 얼마 전 대만과 중국 네티즌들을 불타오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중국 관영 중앙TV의 한 여성 앵커가 대만 관련 보도를 하던 중 조국을 양국으로 잘못 발음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방송 사고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중국 국무원 대만 사무판 공실의 입장을 전하던 중 터졌습니다. 원래 입장문은 이랬습니다. 대만 지도자가 뭐라고 떠들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조국 통일의 운명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CCTV의 간판 프로그램 분관주를 진행하던 이 여성 앵커는 조국을 두 나라를 뜻하는 양국으로 잘못 발음한 겁니다. 순간 당황한 앵커는 말을 더듬으며 조국이 반드시 통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고 급히 정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후 그녀의 진행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더듬거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영상은 현재 CCTV 홈페이지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만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앵커 CCTV에서 완전히 퇴출될 거야. 인생이 끝장났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이 앵커뿐 아니라 상급자들까지 처벌받을 거란 소문이 돌았죠. 과연 그녀는 사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로 끌려가 가혹한 조사를 받는 걸까요? 중국은 대만 관련 문제라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국가적 스캔들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대만을 겨냥한 무시무시한 신무기 드론 항공모함까지 공개하며 전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오는 6월 중국 최초의 공중 드론 모선 지우 SSUAV가 첫 비행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예고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이 괴물 같은 드론 모선이 100대의 감미카제 자폭 무인 항공기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혁신적 무기라고 자랑했습니다. 중국 중앙TV는 5월 18일 중국 항공공업집단공사가 지우 SSUAV를 군에 인도하기 위한 시험의 일환으로 6월 공중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하며 화려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우 SSUAV의 스펙 정말 경악할 만합니다. 전체 길이 16m, 날개폭 25m, 탑재 중량은 무려 6000kg, 순항 고도는 15,000m에 달하고 초소형 드론 100대 이상과 정밀 유도 무기를 싣고 최대 7000km를 3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괴력의 신무기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제15회 주하이 에어쇼에서 실물이 공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특히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을 대규모로 운반하다 동시에 발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드론 생산 능력을 자랑하며 올해 초 1톤 이상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무인 수송기 TP-1000을 테스트했죠. 게다가 WG-7 드론, TV-1 스콜피온 드론 같은 장거리 드론으로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주변 분쟁 지역에서 위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우 SSUAV가 미국의 RQ-4 글로벌 호크와 MQ-9 리퍼를 능가하는 항공모함 킬러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무기는 평화지향적 목적으로 개발됐다고 주장하며 정보 감시, 정찰, 타격 능력보다는 군집 드론을 통제하고 동시에 발사하는 플랫폼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첫 비행 소식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는 냉소를 보냈습니다. 왜냐고요? 이 거대한 드론 모선,
비대한 몸집과 느린 속도 때문에 방공망을 뚫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은퇴한 미국 공군 조종사는 X에서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이 무기는 거대한 미사일 자석이다. 전투기 편대가 적 영공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 생존 가능성은 제로. 전형적인 중국의 선전 도구일 뿐. SNSX에는 비판이 폭주했습니다. 지우 SSUAV는 통합방공 시스템이 지키는 공역에선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너무 크고 느려서 은밀한 작전은 꿈도 못 꾼다. 는 날카로운 댓글들이 줄을 이었죠. 심지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상황에서 평화지향적 무기라는 주장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만 네티즌들은 이 무기를 보면 오히려 안심된다. 대만이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며 비웃었고, 일부는 중국이 이런 장난감을 개발했다고 기뻐해야 하나?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심하는 건 아닙니다. 일각에선 지우 SSUAV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을 폭발적으로 고조시킬 거란 우려가 터져나왔죠. 과연 이 드론 모선은 대만을 위협할 괴력의 무기일까요? 아니면 레이더에 대문짝만하게 잡혀 동네 북으로 전락할 허풍선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놀라운 소식. 중국이 허둥지둥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신기술로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무인 수상정이 공개되자마자 해양강국 그리스가 즉각 구매 의사를 밝힌 충격적 사건. 이 모든 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시작됐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작은 소형 무인 수상정, 즉 USV가 강대한 러시아 흑해함대를 침몰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저렴한 소형 함정으로 1000톤이 넘는 러시아 군함을 격침하며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자폭 무인 수상정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심장부 세바스토폴 항구를 공격했고 케르치 대교 같은 거대 구조물과 유조선까지 파괴하며 러시아 구축함 한 척, 경비함 한 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수많은 군함을 전투 불능으로 만들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지능형 무인 전력이 전장을 장악할 날이 코앞에 왔음을 증명했죠. 이에 자극받은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무인 수상정 개발에 불을 붙였고 2023년 네이비 고스트 프로젝트라는 놀라운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비 고스트 프로젝트는 수상, 수중, 공중 전장에서 인공지능, 초연결, 초지능을 기반으로 유인, 전력과 무인 전력을 완벽히 통합해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입니다. 우리 해군은 감시, 정찰, 기뢰 제거를 수행하는 다목적 USV부터 단독 전투가 가능한 전투용 USV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위험천만한 기뢰 탐색과 제거, 은밀한 감시와 정찰을 수행할 무인 잠수정도 개발 중입니다. 잠수정이 수중에서 기뢰를 탐지하면 우리 군함은 이를 피해 항해하거나 특수장비로 폭파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USV 시장은 2024년 26억 달러, 약 3조 6,400억 원으로 평가됐고 2034년에는 무려 8조 6,800억 원 규모로 폭발적 성장을 예고하며 연평균 9%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추격 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세계 12위권으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하나 시스템의 무인 수상정 바다의 유령은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해령이라는 이름의 이 무인 수상정은 연안 수색, 구조, 감시, 정찰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바다의 신화입니다. 해령의 위력 정말 놀랍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표적 탐지, 무인 장애물 회피, 자율 주저항 시스템, 무인 해저 스캐닝 기술을 갖췄죠. 길이는 고작 12m, 무게는 14톤에 불과하지만 최고 속력 40노트, 임무 속력 기준 12시간 동안 440km를 자율 항해할 수 있는 괴력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 경남 거제 장목항에서 하나 시스템은 그리스 합동참모본부 대표단 앞에서 해령의 기뢰 탐지 시연을 펼쳤습니다. 검은색 막대 모양 음파 탐지기가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 1.5km 떨어진 대범벅도까지 해저를 샅샅이 훑었죠. 결국 해령은 부두 근처에 매설된 지름이렘의 기뢰 모형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해령은 기지로 복귀했고 주야간 광학 카메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장애물을 우아하게 피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 장관을 지켜본 그리스 합참 대표단은 세부 스펙은 공급 일정은 이라며 하나 시스템에 열정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해양 강국 그리스는 북아프리카에서 몰려오는 난민 관리와 앙수, 터키와의 해상 분쟁, 6,000개 넘는 섬과 복잡한 해안선을 지키는데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해령의 놀라운 성능에 열광하며 구매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무인 수상정은 기뢰 탐색, 제거, 해상 감시,
정찰, 전투에 최적화된 미래, 해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국방혁신 4.0과 연계해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 중이며 2027년까지 자율기뢰 탐색체와 기뢰 제거 장비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해양 무인 체계 연구를 시작했고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분진 무인 수상전까지 개발했죠. 하나 시스템은 가격과 성능 면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자신이 있다. 고 자신만만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서해에서 불법 시설을 짓고 서해의 공정을 노리는 지금 이 무인 체계가 중국의 야욕을 막아낼 천병이 될 거란 기대가 뜨겁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중국의 드론 항공모함으로 돌아가 보죠. 시우. SSUAV는 과연 대만을 위협할 게임 체인저일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너무 크고 느려 방공망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 미사일 자석일 뿐. 이라는 혹평이 이어지죠.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이 거대한 드론 모선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을까요? 반면 한국의 바다의 유령은 이미 세계 무대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뿐 아니라 폴란드, UAE, 필리핀 등 수많은 국가가 한국의 첨단 방산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이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드론, AI, 무인 체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저렴한 무인 수상정이 거대한 군함을 격침시키는 기적을 일으켰죠. 한국의 네이비 고스트 프로젝트는 이런 미래를 선도할 핵심 열쇠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신화를 계속 써내려갈까요? 중국의 드론 항공모함은 허풍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충격적이고 숨막히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앵커의 미스터리한 실종, 드론 항공모함의 몰락, 그리고 한국의 놀라운 반격 신화.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